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세프의 요리교실입니다. 이번에는 이효리의 마오 소동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효리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안 좋아하냐, 저는 어줍잖은 연예인들이, 이런 말 하면요 저보고 금방지다 할 줄 모르지만은, 정치 이야기를 하려면 연예인이 정치에 대해서 정말 알고 말해야 됩니다. 연예계로 공인이다 하면서 유명해져 가지고는 그야말로 어느 날 정치에 대해서 훈수하거나 이렇게 나오는 연예인, 그런 분위기를 가진 연예인 저는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그런 스타일을 갖고 있어서요, 저는 좀 그러지 말고 연예인은 연예인이나 좀 열심히 하라, 정치꾸라 풀어서 잘하는 거 저는 좀 역겹습니다. 최근에 이효리가 한물 갔죠. 다시 댄스 가수를 하겠습니까? 나이도 있고 뜨겠습니까? 그런데 놀면 뭐하니 하가 좀 놀아놓으니까 불렀겠죠. 유재석입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부캐라고 해가지고 옛날 노래 불러서 복고풍으로 하는데 한물 갔던, 나왔다 하면 영화 말아먹는 한국의 선수가 B지요. 그 다음에 또 별로 웃기지도 않는 유재석이 요래 모여가지고 얼마 전에 흘러간 여름에 나오는 노래 하나 다시 불러가지고 히트 쳤지요. 그래서 그 프로가 시즌 때처럼 한 번은 또 다른 모양으로 젊은 혼성 그룹이 되고, 이번에는 또 뭘로 변신해 볼까 이렇게 논의하다가 이번에 부캐릭터는 뭘로 할 거냐, 그러니까 세컨드 네임을 뭘로 붙일까 고민하다가 마오라고 하는 장면이 TV에 노출된 모양이에요. 깡깨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 깡깨들이 왜 난리가 났느냐, 마오는 모택동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마오라고 하면 모택동이다. 그런데 감히 모택동을 네가 언급할 수 있느냐, 우리는 세종대왕 언급하면 좋느냐, 이런 식으로 들고 일어나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효리가 마오 부분을 이야기한 게 잘못됐냐? 잘못됐지요. 왜? 저는 솔직히 좀 기분 나빴습니다. 중국 사람이 들고 일어나서 공격을 하기 전에도 기분 나빴어요. 왜 저기 조금 돈 많은 저 사람들한테 통할 수 있는 그런 걸 쓰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불쾌했어요. 왜냐, 한국의 기업이고 한국의 연예인이고 조금만 가수고 조금만 떴다 하면 전부 중국 가서 돈 벌이올 생각하는 부분에 제가 좀 역겨운 게 있었어요. 저는 옛날부터 중국은 머지않아 망한다라고 한결같은 소신으로 주장해온 사람입니다. 우리가 중국 옆에서 과거에 붙어서 이렇게 오래 살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게 중국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중국이요, 요즘 나라 경제도 개판이 되고, 솔직히 말하면 겉으로 세계 짙으니 뭐니 하지만은 솔직히 전 사람 사는 나라가 아니라고 봅니다. 복지가 있습니까? 저기에 공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까? 세계 민폐 국가지요. 중국 사람들은 양심이나 체면이 별로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저 그냥 배만 부르고 도박하고 이러면요 행복해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저런 중국 사람들이 요즘은 민족주의 해가지고 누가 조금만 중국에 대해서 뭐라 하면 떼거지로 몰려다니면서 거의 린치를 합니다. 이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라 좀 오래됐어요. 과거에 베이징 올림픽을 한다고요. 2008년인가? 그렇죠. 베이징 올림픽을 한다 했을 때 이 중국 베이징에 가기 위해 한국에 성화봉송이 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한국에서 일하는 중국 사람들, 한국에 유학 온 중국 사람들이 성화봉송하는데 따라다니면서, 그때 이제 중국 정권의 인권 탄압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중국에서 학대받은 특정 종파 이런 사람들이 반대 운동을 한다 하니까 무차별로 서울 도심에서 따라다니면서 성화봉송을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타하고 욕하고, 심지어 한국 경찰에도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고 한국의 호텔에 들어가서 부수고, 별의별 일이 서울 도심에서 생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나라에 와서 유학하고 살고 돈벌이 먹고 살면서 그런 행태를 중국 사람들이 보이는 걸 보고요, 저게 제가 중국 사람들의 이면이다, 저것들이 조금만 더 잘 살게 되면 아마 굉장할 것이다. 지금 한국과 일본 간의 민족적인 어떤 대립, 이런 것은 상대가 안 되는 수준의 매도, 공격, 그리고 차별, 이런 것들을 해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시진핑이 중국의 주석으로 오르면서 중국 사람들한테 계속 민족주의를 강조해요.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 중에 생각이 없는 다수가, 정권이 지금 경제도 망가져가고, 그리고 중국에 인권이 있습니까? 인권도 없고 민주주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나라잖아요. 복지가 있습니까? 근데 대중들을 갖다가 슬픈 민족주의로 몰고 가가지고 일본하고의 영해 분쟁, 필리핀하고의 분쟁, 베트남하고의 분쟁, 미국과의 충돌,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속 중국 사람들 정신 속에 우리 중국이 최고다,
우리가 세계 1인데 그 미국 놈들, 일본 놈들. 근데 중국 사람은 한국은 그 비중화에도 안 들어갑니다. 그야말로 한국 사람들은 아주 우습게 보는 거죠. 저것들은 원래 우리 식민지였다. 그래서 시진핑이가 트럼프 취임한 2017년에 제일 먼저 미국 가가지고 플로리다에서 그 마라라고 리조트입니까? 트럼프한테 뭐라 했는가 하면 지도를 보이면서 원래 한국은 우리의 나아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분노하는 한국놈도 별로 없었어요. 대통령이 나서서 시진핑이 그런 말을 했느냐 했다면 용서할 수 없다 이래야죠. 자, 그의 말에 이 문가리가 중국 가서 어떤 꼴을 당했습니까? 밥 시간에 다 약속을 취소해버리고 혼밥을 몇 번 먹었잖아요. 2박 3일간 중국 가 있으면서요. 자, 문가리 앞에서 한국 기자들을 중국의 경호원들이 들고 패버렸잖아요. 구두발로 밟았잖아요. 완전 천대 중에 상천대를 일불로 했습니다. 왜? 저 한국의 조선놈은 학대를 해야 그야말로 더 우리한테 조심한다. 그때 얼마나 건방진 걸 한국에 강요했는가 하면 문가리가 중국 올라가면 너네 국회에서 강경화한테 물어라. 너네들이. 그래서 사드, MD, 미사일 방어, 한미일 삼각동맹 이런 부분을 하지 않겠다는 걸 공개적으로 이야기해라. 너네들이 그걸 하고 나면 우리가 입장을 밝히겠다. 그런 다음에 중국에 올 수 있다. 이렇게 비굴하게 갔어요. 자, 그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제가 가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숱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이 인민해방군 창건 기념일에 천안문 막루에 올라가 옆에 섰어요. 한국의 우방드 국가들은 아무도 안 갔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의 대통령이라는 자들이 이런 짓거리를 하니까 중국이 한국은 대우해주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뭡니까? 옛날에 중국 황제가 한국에 와서 임금을 이렇게 아련받고 또 한국 임금이 중국에 가서 황제를 아련하는 이런 수준으로밖에 보지 않는 거예요. 시진핑이 뭐 서울대에 책을 몇백 권 기증했다 했을 때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시진핑이 책을 몇백 권 기증한 그 돈으로 얼마 되겠습니까? 돈 1,000만 원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의 중국에서 중국 정치인들이 한국을 보기를 우습게 알고 한국 대통령을 우습게 알고 한국 정치인을 우습게 알고 한국 기자들을 우습게 알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연예인은 중국 애들이 우습게 하는 거죠. 너네 우리한테 오면 돈 더 많이 벌잖아. 우리 팔아가지고 돈 벌라고 감히 마오라는 이름을 대 이런 꼴을 당한 겁니다. 자, 이거는 첫째는 이효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중국에서 이 짓거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국에는 이런 꼴을 당해도 분노의 여론이 형성되지 않는다. 저는 이게 정말 너무나 이상한 우리 민족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틈만 나면요, 누가 반일 불만 지르면 이빨 빠득빠득 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하고 우리하고 전쟁한 적 있어요? 뭐 일본이 과거에 뭐 독립운동 한다는 사람들 뭐 일부 잡고 죽이고 깜빵에 넣고 했겠지만 그 숫자 다 모아봤자 몇 명 되겠어요? 일본하고는 45년의 관계가 끝났고 전쟁도 하지 않고 나라는 고종이 그냥 넘겨줬습니다. 전쟁한 적이 없어요. 서류로서 합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중국은 남의 나라 전쟁에, 북한이 남침한 전쟁에 끼어들어 와가지고 1950년에 3년 동안 전쟁을 해가 수백만 명을 죽이고요. 유엔군, 미군, 한국 민간인들을 죽이고 가장 최근까지 우리하고 제일 큰 전쟁을 했던 적성국이에요. 지금 북한과 중국은 혈맹관계예요. 그래서 한국의 삼성, 현대차, SK 같은 기업들이 중국에 가야 돈 번다고 다 돈 벌러가면서 한국의 대통령이야 정치인들 구워 삶아갖고요 친중으로 만들었어요. 좌우파 정권이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관계없이 한국의 대통령들이 전부 친중하도록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서 한국 사람의 영혼이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연예인도 조금만 뜨면 중국에 가가 떼돈 좀 벌어올까 했고요. 심지어 뭐 스포츠에도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이제는요, 중국은 그런 시대 끝났습니다. 제 장담을 하는데 몇 년 안에 중국은 경제적으로 붕괴됩니다. 그리고 저 중국 사람들의 영혼 없는 황금 만능주의에 대해 우리가 그런 거를 옆에서 돈 좀 벌어보겠다고 영혼을 상실하면 안 돼요. 한국은 중국하고 멀어져야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인들의 오만함이 도를 넘었어요. 자, 이번에 이효리 사태를 보면서요, 중국인의 저 오만함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고 들고 일어나가지고 우리도 인터넷에 도배해서 저들을 규탄해야 됩니다. 자, 오늘의 한 줄 평. 지금이 어느 때인 줄 아냐? 중국 사람들 정신 차려.